안녕하세요. 널리 이로운 건설기술자가 되기 위한 여정, 설담연구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열정적이고 유능한 건설기술자, 선배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아마도 스스로 찾아 배우고 몸으로 부딪히며 체득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업계에서는 누가 나서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친절하게 알려주거나 손수 키워주는 경우가 드물죠. 오히려 스스로 기어올라 일로서 인정받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단련해야 하는 곳이 바로 건설 현장입니다. 건설 기술자의 역량은 결국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납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반대로 부족하면 쉽게 무시당하기 십상이죠. 이건 비단 건설업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냉정한 사회생활에서는 표현만 안 할 뿐 모든 분야가 다 비슷하죠. 제 말이 틀렸다면 언제든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끊임없이 열정을 불태우는 건설기술자 여러분들을 위해 설담연구소가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굽신거리며 배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방식은 건설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 함께 복토 제거에 대한 설계 단가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나무의 뿌리도 우리 사람처럼 호흡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흙에서 땅속 방향으로 약 20cm 깊이에 있는 잔뿌리들이 주로 호흡을 하는데 만약 그 위에 흙이 쌓여버리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 숨을 쉬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쌓인 흙, 바로 복토를 제거해 주어야 하는 거죠. 복토 제거란 무엇일까요? 한자로는 라고 쓰는데 쉽게 말해 수목의 뿌리가 퍼져 있는 영역, 즉 근권부의 원래 땅보다 높게 쌓인 흙을 제거해서 나무가 본래의 건강한 환경을 되찾도록 돕는 작업입니다. 정확한 명칭을 이해하고 단가에 접근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준비해봤습니다.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감안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수목 주변에 복토가 생기는지 그 원인을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위적인 요인입니다. 토목공사나 조경공사 중에 땅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수목 주변에 흙을 덮는 성토 작업을 할 때 복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도로를 확장하거나 인도를 포장할 때 흙을 덮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인위적인 작업들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서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경공사 시 기존 수목의 주변 지반을 높이는 경우 이전에 없던 복토가 생겨나 나무의 생육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인 요인입니다. 비바람에 깎인 토양이나 퇴적물이 쌓이거나 빗물의 흐름에 따라 상류에서 토양이 떠내려와 퇴적되는 경우에도 복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사가 있는 지형에서는 집중호우 시 토사가 유실되어 특정 지역에 쌓이면서 복토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들도 수목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복토는 수목에 여러가지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데요. 대표적인 피해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근권부 산소 부족으로 뿌리의 호흡이 심각하게 저해됩니다. 뿌리는 토양 속 공기를 통해 산소를 흡수해야 하는데 복토가 이를 막아버리는 거죠. 둘째, 배수가 불량해져 수분이 과잉되고 뿌리가 썩을 수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뿌리가 계속 습한 상태에 놓여 부패하기 쉽습니다. 셋째, 땅의 온도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생육이 저해됩니다. 복토는 토양의 열교환을 방해하여 여름에는 과도하게 뜨겁고 겨울에는 과도하게 차가워지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근두뿌리목 부패가 발생하여 수간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뿌리목은 나무의 지상부와 지하부가 만나는 중요한 부분인데 복토로 인해 습기와 산소 부족이 겹치면 쉽게 부패균이 번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뿌리가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해 생육이 부진해지고 결국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뿌리의 정상적인 생장과 확장이 복토로 인해 방해를 받는 거죠. 만약 우리가 관리해야 할 나무가 국보급 문화재이거나 우리 주변의 소중한 가로수라면 이러한 피해 내용을 절대 흘려들어서는 안 되겠죠? 나무의 건강은 결국 우리 환경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요. 이제 중요한 설계 단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토 제거 작업은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그에 따른 정확한 단가 산정은 필수입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토 제거 작업은 단위가 1m3로 되어 있으며 이는 1입방미터당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작업에는 특별인부 0.52인, 보통인부 0.26인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인이라는 단위는 하루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인력품을 의미합니다. 토질에 따라 할증이 붙는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경질토사 즉 단단한 흙인 경우에는 작업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1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자갈이 섞인 토사는 더욱 작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2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공구 솔료는 작업에 사용되는 삽, 곡괭이 등 공구의 마모 및 소모 비용을 의미하며 총 노무비의 3%로 산정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1위 대가표를 자세히 작성해볼게요. 1위 대가표는 특정 단위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자재,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산출하는 표입니다. 품의 할증을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질토사 10%를 적용하는 경우 특별인부 0.52인에 1.1을 곱하고 보통인부 0.26인에 1.1을 곱하면 됩니다. 이는 품이 10%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인부 0.52인에 1.1을 곱하면 0.572인이 되고 보통인부 0.26인에 1.1을 곱하면 0.286인이 됩니다. 자갈 섞인 토사 20%를 적용할 때는 특별인부 0.52인에 1.1을 보통인부 0.26인에 1.1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인부 0.52인에 1.1을 곱하면 0.624인이 보통인부, 0.26인에 1.1을 곱하면 0.31인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에 해당 인부의 노임 단가를 곱하고 공고 소료를 더하면 정확한 설계 1위 대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가 산정은 공사비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필수적입니다. 복토 제거와 관련하여 법적인 쟁점과 실무 사례도 중요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토 제거 의무, 원상 회복 의무,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토 상태로 인해 토지 가치 하락, 사용 제한,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최신 법령을 검토해보면 직접적으로 복토 제거만을 명시한 법규는 찾기 어렵지만 토지의 형질 변경 및 조경 관련 법규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하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토지의 높이를 바꾸는 것을 넘어 생태계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건축법에서도 대지 조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복토는 조경 기준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2조는 대지 안에 조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경 공간은 식물의 건강한 생육이 가능한 환경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복토로 인해 조경수가 고사하거나 생육이 저해된다면 이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나 실무 사례를 보면 복토 문제로 인한 분쟁은 주로 매매 계약이나 인접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 그리고 행정청의 원상회복 명령과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복토 제거 판례를 직접적으로 찾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토지 훼손 또는 무단 형질 변경 관련 판례를 통해 복토 문제의 법적 해석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3-XXXX 판결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에 불법적으로 흙을 성토하여 피해를 준 경우 피해를 입은 토지 소유자가 성토된 흙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복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시사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대지에 무단으로 복토가 이루어져 조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건축주에게 복토 제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건축주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환경보호를 이유로 행정청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의 환경조성은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며 무단 복토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복토 문제가 단순히 현장 작업이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복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복토 제거 의무나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건설기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복토 제거에 대한 설계, 단가와 함께 자칫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과 실무 사례까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굽신거리며 배우는 시대는 지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여러분의 건설 현장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귀한 정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더 깊이 있는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꼭 설담연구소의 구독 콘텐츠를 검색해서 해당 내용을 지문으로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정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방문하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널리 이로운 건설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건설기술자분들이 최고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설담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더 많은 고급 정보와 유익한 자료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프리미엄 콘텐츠 설담연구소를 검색하여 방문해보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되세요.